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악재가 터지게 되면 왜 종목이 가장 싼지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보통 보면 이제 악재에 사고 호재에 팔아라. 말만 하는데 직접적으로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실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언론을 신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론을 신용을 하다 보면 주식 투자로는 성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이제 많이 이야기들을 하죠. 이제 4,000포인트 간다. 전 이제 저저번 주 5월달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지금 단기 꼭지 구간에 와 있으니까 비중 조절을 해서 현금을 무조건 30%에서 50%는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 현금 비중을 지키면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주식 비중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투매 구간이라든가 지수가 눌리게 되면 현금이 없기 때문에 싸져 있는 주식을 담지를 못해요. 담을 돈이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먼저 신경을 쓰고 가야 되고, 자, 악재에 사고 호재에 팔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생각해보면 기업 분석이 선행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업 분석이 선행이 되어 있어야 악재라는 것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악재를 분석하는 방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다뤄볼 거예요. 과거 이제 실전 매매를 통해서 제가 이제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 매매했던 그 종목들 중에서 종목이 가벼운 종목은 저희는 이제 추천주도 드릴 수가 없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종목에 이제 자금을 투입하고 자본을 투입하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 거래량이 말라있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편입을 해서 보유를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커뮤니티 우리 회원 내에서만 운영을 해야 되고, 회원분들도 커뮤니티에서 이제 종목이 나가는 부분들을 지인들이나 누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안 돼요.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하게 되면 이제 수급이 갑자기 붙게 되고 이런 부분이 소문이 나고 이제 회원분들이 많아졌는데 회원들의 작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해서 추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급 회원으로 이제 자금이 크신 분들은 중급 회원으로 이제 구분을 하려는 이유가, 중급 회원들은 수익도 안정적으로 더 많이 쌓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장기 투자, 그 복리에 대한 부분도 입혀야 되고, 또 자금이 큰 운영 방법은 또 따로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회원분들이 자금이 작은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통 이제 평균 한 1,000만원에서 한 3,000 정도 운영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5,000 이상 운영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시고, 그리고 대부분 자금들이 막 5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자금이야 이게 몰려서 들어간다 그래도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을 해도 되지만, 이제 자금이 너무 커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대형주를 반드시 편입을 해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자 코스피 200을 위주로 이제 매매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덩치가 커서 그래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중소형주도 투자를 하고 싶지만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요. 수익을 더 많이 내야 돼요. 주식시장이 있는 사람들만 유리한 시장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금이 작으면 작을수록 유동성을 좀 공급을 이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이 작을 때 수익이 늘어가는 폭이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한 10억까지는 가파르다.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자산 배분을 해야 됩니다. 주식에만 이제 전부 운용을 하는 게 아니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제 금이나 자 부동산, 지금은 이제 주택이나 이런 쪽에 투자 매력이 없기 때문에 주택이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매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저하게 땅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 자 이제 우리가 회원분들이 궁극적으로 지금 단기 목표에도 다 설정을 해주셨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목표해야 될 자금은 한
1억에서 10억 사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가 운영이 되게 되면 일단 내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운영을 하고 그 이상의 자금은 이제 조금 더 여유롭게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커뮤니티에서는 앞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지금 이제 작은 자산으로 우리는 이제 드라마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 갈 거고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요. 시간이 이제 흐르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회원분들은 큰 자산가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살펴볼게요. 기아차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기아차의 경우 보면 이때 여기에서 체크되어 있는 이 부분이 과거 트럼프 악재가 있었던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 이제 투매가 나올 때마다 제가 1억 가상 시뮬레이션 이 영상을 하면서 또 주식에 대한 영상들을 과거에 제작을 하면서 자, 기아차 지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사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실질적으로 매매했던 그런 내역도 공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하고 이제 10% 반등이 왔지만 샀다 팔았다 하게 되면 한 15% 20%의 수익도 쌓아갈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를 했다고 치고요. 이제 트럼프 악재 때 이렇게 반등이 왔고, 자, 그러면서 지수가 이제 다시 눌리게 됐죠. 지수가 눌리면서 이제 하락이 왔고, 자, 저점을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때 만약에 매도를 못했으면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비중을 확대를 해야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손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 손절이라는 게 있게 되면요, 매매를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가 없고요.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매매를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가 없고 또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손절과 이제 뭐 익절과 손절이 반복하게 되면, 익절이라는 건 이제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걸 익절이라 그러죠. 익절과 손절이 반복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손절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종목들로만 선별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되고요. 손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만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허리 구간, 자, 그 윗 구간에 이제 바닥 구간에서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 구간부터는 이제 손절이 아니고, 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자, 그래서 복리.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IT 관련주들 이런 모멘텀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 자리보다 더 상승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자리는 이제 바닥부터, 삼성전자를 바닥부터 이제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그 자리에 사는 건 멍청한 짓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 보면 트럼프 악재 때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요, 단기 바닥을 만들고 상승을 했고요. 자, 업황이 계속 좋지 않아요. 실적은 지금 그렇게 크게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빠지면서 또다시 쌍바닥을 만들었죠. 보통 보면 기술적인 분석법에서 쌍바닥 기법,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쌍바닥이라는 것도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이게 쭉 이렇게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상승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고점부터 해서 바로 밀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밀려버리게 됐을 때, 자, 손절 라인을 보통 보면 전저점 부근으로 잡습니다. 자, 전저점 부근으로 잡는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전에 트럼프 악재가 있었던 이 순간부터 상승을 하고 하락을 했을 때 전저점을 깼죠. 자, 전저점을 깼는데 보통 손절을 합니다, 이 구간에. 그러면 이 구간은 이제 투매 구간이 되는 거예요. 거의 보통 왜 손절 라인이 비슷해요. 과거에 뭐 10년 전 이때 차트를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손절 라인을 바닥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손절 라인에서 더 밀어 빼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급락과 급등을 반복했던 시장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자, 세력들이나 이 주식을 움직이는 그 주체들도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손절을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손절을 만들어 놓고 그 자리부터 이제 상승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90% 이상이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 라인이라는 거, 자, 이렇게 선 그어놓고 이 구간 오면 손절하세요. 이 구간 오면은 뭐 이 구간을 돌파를 하면 뭐 추가 매수, 이런 거는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듣보잡 전문가들이나 하는 거다. 그래서 선을 그어놓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잘 하지 않지만, 진입 시점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자, 리스크를 줄여야 되니까 손절은 반드시 잡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편입을 해서 우리가 보유를 하고 간다 그러면 손절이라는 거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 손절을 뭘로 리스크를 해소를 하냐? 비중 조절. 보통 이제 매매를 할 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나 보면 비중을 적게 실는 분들이 보통 첫 진입 때 10%, 20%씩 실어요. 그리고 물타기에서 뭐 30%에서 60%까지 한 종목에 이렇게 비중을 갖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타기로 치면은 5번 물타기를 해도 비중이 한 5%에서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차익을 하기 때문에 이 비중이 다 채워지는 경우도 거의 없죠.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계좌 자금 대비 한 종목 매수를 할 때 1%, 2%권대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최대한 분산을 해서 리스크를 줄여야 되고요. 종목을 최대한 분산하게 되면 좋은 게 또 이제 선취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왜? 예를 들어서 2달 동안 돌면서 한 종목씩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종목이 20개, 60개, 20개, 40종목. 40종목이 있으면 2달 동안 순환매를 하면서 내가 보유한 종목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수익을 내준다 그래도 진입을 이렇게 40종목을 하고 있게 되면 거의 매일 수익 종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매매를 해야 종목을 최대한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 포트 운영을 그렇게 해야 안전성을 키우면서 수익을 많이 쌓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거, 이런 손절이라는 거 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손절이라는 거 한다는 자체가 단기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리죠. 이런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살펴보면 쌍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이때 챙기지 못했어요. 그런다고 손절하는 건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자, 손절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부터 다시 바닥을 만들어 갔어요.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악재는 항상 바닥이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아차는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눌린다 그래도 이 전저점은 깨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트럼프 악재 때 이때 나왔던 저점은 이제 2번 정도 깨고 이제 바닥을 만들고 있지만 지금 자리는 깨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악재가 하나 남아있죠. 우리도 물론 이날 진입했습니다. 이 최저점에 우리는 진입을 했어요.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이 최저점에 진입을 했다가 이제 뭐 2%, 4% 이렇게 수익을 챙기고 나왔는데 많이 챙긴 분은 뭐 한 10% 챙긴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제 현금 비중이 이때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지수가 고점 구간이라서 거의 대부분 그냥 수익 챙기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갖고 짧은 수익이라도 챙기고 나왔을 거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눌릴 수 있는 영향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FTA. 자, 뭐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 FTA가 뭐 재협상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지수는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 주가가 충격을 받았을 때 그때는 이제 그게 불확실성 해소가 됩니다. 그 투매 구간이 아마 마지막 매수 자리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럼 그 구간에부터는 우리는 이제 1비중은 매도 없이 보유를 하고 갈 겁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냐. 자, 기업이 무거워서 큰 기업이라 대형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 매매를 해도 돼요. 우리나라에는 국민이 전부 기아차를 가지고 매매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공개를 하고 추천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게 문제가 없어요. 지금 기아차 지금 구간에는 보면 딱 매물대에 물려 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눌릴 확률이 높은데 지금 구간대부터 지금 언론에서 이제 슬슬 얘기하고 있죠. 뭐 자동차는 고평가가 됐다 어쩌다 하면서. 자, 이 구간에 이 투매 진바다 이 구간부터 거의 그래도 한 10% 가까이는 올라왔을 것 같은데 지금 캔들 모양 보니까 이거는 이제 계산을 안 해봤는데 한 10% 정도는 올라왔을 것 같아요. 한 5%에서 10% 정도 올라왔겠죠. 그럼 이 진바닥 구간에서 왜 아무도 추천을 안 할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의아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기아차는 그래서 지금 바닥을 이렇게 만들었고 악재 투매 구간 이때가 17년 4월 9일이죠. 4월 19일입니다. 이때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아차 4월 19일. 자, 보겠습니다.
기아차 4월 19일. 자, 보면 이제 문제를 보면 자, FTA 개정 우려 뭐 중국 뭐 소매차 부진 뭐 이게 의미가 FTA가 개정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때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 트럼프 악재 때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현대차 그룹주가 일제히 약세로 마감을 했다. 전날 뭐 마이클 펜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니까 FTA 이런 부분들이 개정을 언급을 했다는 거죠. 미국에서 이렇게 하기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언급을 했는데 그때 주가가 이제 투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가 이제 바닥으로 만들어졌고 그 자리부터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재 뉴스 때 보면 이런 악재 뉴스 때보다 마다 사모으게 되면 주가는 항상 최저점에 그렇게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이 약재 때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포지션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아차는 그렇게 살펴봤어요. 자, 지금 구간대. 자, 지금 구간은 좀 많이 바닥에서 올라와 있는 구간이니까 좀 눌리게 됐을 때마다 분할로 이제 매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거를 안 봤구나. 자, 기업 분석도 한번 해볼게요. 자,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보면 기아차 같은 경우 자, 보면 자, PBR이 거의 0.5배예요. 배당도 한 3% 정도 주죠. 근데 지금 구간에 3% 주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연말에 좀 상승을 많이 해버리면 배당률이 확 낮아지겠죠. 자, 그럼 PBR 같은 경우도 PER이 5배. 보통 보면 코스피 평균이 PER 코스피 평균이 지금 9.8배 정도 돼요. PER이 9.8배가 굉장히 저평가라 그러는데 그 절반밖에 안 되죠. 기아차는. 그리고 PBR 자, 자산 가치를 봐도 0.5배. 거의 뭐 절반이 쌉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무조건 그냥 눈 감고 투자해도 돈을 버는 기업이에요. 자, 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자, 실적 추이를 보면요. 영업이익도 뭐 적자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영업이익률이 계속 뭐 4%대가 나오고 있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4%대면. 자, ROE 성장률도 보면 뭐 성장률이 조금 줄고는 있지만 자, 2014년도에 14%, 11%, 10%, 자, 9%. 이렇게 성장률이 이렇게 우수하다는 거예요. 자, 17년도 예상에도, 자, 뭐 적자 얘기는 없어요. 돈을 벌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돈을 벌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쌀까요? 주가는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왜? 안 좋은 이야기만 자꾸 나오니까. 그러면 이럴 때가 이제 절호의 매수 기회고 이게 나중에 삼성전자 같은 자리 가면 뭐라 그럴까요? 그때 이제 호재 뉴스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는 보유 포지션을 두고 이제 2년, 뭐 3년, 짧게는 2년, 길게는 뭐 한 4, 5년 이렇게 보유하게 되면 몇백 프로의 수익은 그냥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매매를 하는데 몰빵 투자는 안 되겠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분할로 이제 매집을 하면서 누적 수익을 쌓아가면서 그 누적 수익만큼 조금씩 더 사고 하면서 물량 확보를 해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게 되면 크게 내 인생에 보탬이 될 만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기아차는. 지금 그렇게 저평가 구간에 와 있다는 거고요. OCI도 역시 악재가 바닥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보면 16년 12월 16일 무슨 뭐 이때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이 구간이 이제 트럼프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빠진 거예요. 왜? 트럼프가 그때 뭐 신재생 에너지를 줄이고 뭐 석탄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석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쪽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했죠. 근데 지금 보세요. 미세먼지니 뭐니 하면서 오히려 태양광, 뭐 신재생 에너지는 더욱더 부각되고 있죠.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뭐 제이노믹스 해갖고 일본에서도 그런 얘기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풍력 관련주가 이제 많이 갔는데 풍력 관련주는 바닥에 있지 않았어요. 자, 태양광 관련 종목들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없습니다. OCI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 구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매집을 하게 되면 수익을 많이 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 1억 가상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를 해갖고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10화까지 만들었는데 매주 실제로 매매를 한다고 가상을 해서 자본을 운영하는 방법,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영상이 있어요. 안 보신 분들은 보시고, 자, 이게 보시면 2016년 12월 16일날 공급 계약을 해제한다는 소식이 이렇게 투매가 나왔어요. 자, 이 구간에 이제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요. 자, 9구간부터 자 28%, 자, 한 달 반 동안 28% 상승을 했죠. 자, 트레이딩 매도 구간은 이 구간에 이제 나오고요. 왜 이 구간이 매도 구간이냐? 자, 살펴보면 거래량이 장대 양봉이 크게 뜨고, 그 다음날 보면, 자, 이 양봉에 음봉 거래량이 딱 떴죠. 자, 매도 포지션이잖아요. 이날이 이제 매도 포지션 되겠죠? 장대 양봉 뜨고, 그 다음날 음봉에, 자, 음봉. 그럼 아직 아니네. 자, 양봉에 음봉. 그것도, 이게 보니까 거래량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구간, 224일선 이평선 근처, 이 구간에 이제 뭐 포지션을 잡았으면 되겠죠. 이 꼭지에는 좀 그렇고, 이 224일선 이평선 부근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 그러면 아마 수익률이 한 2%에서 23% 정도 나왔을 거예요. 자, 이 구간에 이때 바닥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뉴스를 한번 볼게요. 4월 19일 4월 19일에 OCI가 4월 19일이 아닌가 본데, 잠깐만요. 그때가 언제야? 며칠이야? OCI 2016년 12월 16일이네. 2016년 12월 16일. 자, 이따 볼게요. 자, 4천억대 폴리실리콘 공급 무산. 자, 이렇게 악재가 나오면서 이제 뭐 폭락이 나왔어요. 자, 투매가 나왔죠. 뭐 4천억, 5천억대 뭐 폴리실리콘 공급 계약 해지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투매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웃기죠. 이거 딱 보세요. 국민연금은 자, 지분을 1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대요. 국민연금은 돈 많이 벌었겠죠. 이때 보유를 하고 있었으니까. 국민연금이 그래도 과거와는 다르게 좀 투자를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뭐 돈 많이 벌었다고 뉴스도 나오고 하던데. 자, OCI 기업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PBR. 자, 저평가죠. PER도 물론 저평가예요. 자, 재무제표를 보면, 자, 부채 비율이, 자, 자본총계보다 적죠. OCI 같은 경우는 태양광 기업이니까 성장성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보면 2013년도, 14년도에는, 자, 부채 비율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부채 비율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자산 가치가 늘어나고 있고요. 유보율도 당연히 좋아지고 있겠죠. 그럼 부채 비율이 지금 87% 정도고, ROE, 자, 성장성으로 봤을 때 2014년 때까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015년까지 적자로 돼 있다가 16년도에 이제 턴어라운드를 했죠. 그리고 2017년도 예상 실적이 나온 거 봐도 늘어나죠. 영업이익률이 늘어난다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성장률은 뭐 감소가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 보면 이제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자 100% 미만, 성장률이 높은 기업은 그냥 100% 미만이면 그냥 무조건 좋다고 보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PBR 굉장히 저평가잖아요. 그리고 뭐 하는 회사예요? 자, 태양광. 자,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회사인데 PBR이 0.6배다. 공짜라는 소리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트레이딩을 지속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트레이딩을 지속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매매를 커뮤니티에서 매매했던 구간은 이 구간이었어요. 까만 동그라미 쳐놓은 구간. 이 구간에서 원래 물량 확보를 해서 좀 보유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죠.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좀 내려오게 되면 이것도 다시 이제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분할 매수 해가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수익을 이때는 우리가 커뮤니티를 하고 있지 않아서 챙기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작할 때는 거의 꼭지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2월 20일날 자, 신규로 편입을 할 수가 없었죠. 이렇게 내려왔던 구간부터 자, 3월달, 4월달부터
편입을 할 수 있는 포지션, 음봉 때마다 아무 때나 샀으면 됐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음봉 때 사서 양봉 때 팔고, 음봉 때 사서 양봉 때 팔고, 이렇게 하면서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한 6% 정도 챙겨 놓은 거고요. 왜? 당장 이 자리에서 뚫고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봤으니까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 이 밑에 구간에서 다시 편입을 했어야 되죠. 자, 편입을 해서, 이때도 뭐 챙겼어요. 챙긴 챙겼는데, 지속 보유를 못했죠. 왜? 더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매도를 해놓고 다른 종목으로 이제 편입을 많이 했어요. 왜? 대형주는 아무 때나 살 거 안 보일 때 자리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찾아놓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눌려있는 구간에 사게 되면 언제나 수익 구간으로 돌릴 수가 있다. 이런 꼭지 구간에, 이런 구간에 추격 매수만 하지 않으면 돼요. 자, 남들은 매도할 때 내가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사면 떨어지죠. 자, 사야 될 때 이때 이렇게 많이 빠졌네, 더 빠지겠다 하고 팔면 팔니까 올라가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 트럼프 막 악재 안 좋은 소리들 하니까 이 구간에서 다 던졌단 말이에요. 개미들 이 구간에 다 던졌어요. 그때 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때 산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투자 수익은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남들과 똑같은 길만 이렇게 가다 보면 절대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트레이딩을 내가 만약에 단기 성향이라 그러면 수익을 챙겨놓고 이 종목으로 지속 매매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이때 들어갔어요. 매매를 해서 100만원을 들어갔는데 이때 28% 수익을 챙겨서 28만원 수익을 챙겼어. 근데 이때 또 100만원을 들어갔어. 128만원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또 100만원을 들어갔어. 그렇게 해서 수익을 챙기고 이걸 반복을 해서 누적 수익, 이걸 이제 우리는 종목당 누적 수익이라고 그래요. 자, 이 누적 수익이 100% 생기면, 자, 그 다음에는 100만원이 공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매매를 이렇게 하면서 200% 수익을 쌓았다. 그러면 이제 또 진입을 할 때 만약에 100만원 진입을 한다. 그러면 자, 수익금으로 진입을 하는 거고 수익금 100만원은 남았어. 자, 이 수익금 100만원은 또 다른 종목 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복리를 키워가는 거다, 트레이딩은. 그러기 위해서만 운영을 하는 거고, 사실 장기 투자라 그러면 종목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매매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제 장기 투자라 그래서 적립 종목으로 무조건 묻어놓고 하게 되면 기간이 굉장히 길게 걸리고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트레이딩을 좀 섞어서 대형주 매매를 하면 특히 더 그래요. 트레이딩을 조금 섞어서 수익을 쌓아가면서 하는 매매가 효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보통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요. 그냥 사놓고 3년, 4년 묻어둬라, 5년 묻어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5년 동안 묻어둘 수 있는 사람들은 1%도 되지 않는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 5년 동안 이렇게 묻어둘 수 있는 사람은 1%도 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트레이딩을 섞어서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수익이 쌓여갈수록 점점 트레이딩의 범위를 좁혀가야 된다는 거죠. 트레이딩을 줄이면 트레이딩 하는 그 비율을 줄이면 줄일수록 수익을 더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영상으로도 만들어 볼 거고, 또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2016년 12월 16일날 자, 공급계약 해제, 이때 보세요. 이 트럼프 악재, 이 구간에 매집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 구간에 수익을 챙겨 놓고요, 1비중만큼 100만원 비중만큼만 가지고 보유를 했다 그러면 28% 수익을 챙겼겠죠. 그리고 수익을 챙기고 또 끝이에요. 또 내려오면 또 사면 되잖아요. 이 구간에서 그냥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1비중은 그냥 보유를 하고 가는 거죠. 자, 수익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자, 매도도 한 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도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종목당 10% 비중을 실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1%, 2% 이렇게 비중을 쪼개서 5번 사고 5번 팔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비중 매매예요. 그 10%는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매매할 때 그렇지 않죠. 처음에
진입 시점부터 10% 20% 사놓고 자 물타기 20% 더 담고 그렇게 갖고 한 두 종목 사버리면 그냥 물려갖고 현금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수가 밀리면 그냥 쪽박 차고 깡통 차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매매법부터 고쳐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돈을 벌려면 그런 매매법부터 고쳐야 돼요. 자산이 얼마가 있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회원분들 중에도 지금 100만원 가지고 이제 트레이딩 운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건 이제 공부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수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가서 일을 해서 버는 돈보다 내 생활에 그렇게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자산이 1억, 2억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내 생활에도 충분히 보탬이 돼요. 수익금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자산을 가지기 전에는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인내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될 수가 있다. 또 부자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실상생활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되는 이유는 주식 투자 말고는 서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은행 금리는 뭐 지금 1%대죠. 부동산 너무 비싸서 살 수도 없어요. 빚 아니면 살 수도 없는데 빚 내서 사도 부동산 값 떨어진다 그래. 그럼 이자만 높아지고 내 원금은 다 없어지는 거야. 빚만 남아요. 뭐 이런 악순환의 반복, 이런 구조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고, 주식 투자는 그렇게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손해를 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가 부도가 나고 국가가 망한다 그래도 그 망한 시점에 내가 현금만 들고 있다 그러면 손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망하기까지 수없이 신호가 올 텐데 그런 신호에 내가 주식을 다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망할 거라는 거를 무서워해서 투자를 안 한다는 것도 사실 말이 되지 않고요. 지금 북한이 이렇게 자꾸 미사일 쏘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전쟁 날까봐 불안해서 투자를 안 하고, 그럼 전쟁 날까봐 불안해가지고 내가 밥도 안 먹고 살지도 않는 거나 뭐가 틀려요?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투자는 우리는 항상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위험해서 정말 힘들어지겠다. 이거 정말 그리스처럼 국가 부도가 날 확률이 있다. 높아졌다. 그럴 확률이 높아졌다 하면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주식 투자하던 자금에서 수익금들하고 수익금을 덜어서 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부자가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진짜 완전히 더 이상 나빠질 구간이 없을 만큼 이렇게 나빠져 있다. 그리고 뭐 이제 그리스처럼 완전히 뭐 디폴트, 그런 회생 절차를 이런 수순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 전 세계 증시에서 지금 그리스하고 브라질이 가장 강합니다. 이런 나라가 제일 강해요. 지금 왜 이렇게 강할까요? 망했으니까 강한 거예요. 인건비도 싸고 뭣도 싸고 다 싸요. 화폐 가치도 싸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자본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나라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죽거나 나라가 어떻게 다른 나라로 뺏기지 않는 이상 상승을 하겠죠, 경제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를 이해를 하게 되면 악재 때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면 이제 게임비라는 이 종목도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진입 시점이 이 종목은 왔었어요. 진입 시점이 왔었는데 진입을 못했죠. 다른 거 매매하다가 진입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종목도 1억 가상 시뮬레이션에서 언급을 했었고, 이 구간에서 언급을 했었고, 바닥 정확하게 잡아서요. 자, 이 구간인가? 이 구간인가? 아마 이 구간일 거예요. 이 구간에 이제 매도를 하고, 뭐 20몇 프로? 20% 근처? 뭐 챙기고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챙겨고 나왔는데, 결과론적으로 한번 눌렸다 조정받고 이제 상승을 제대로 줘서 74%까지 상승을 했다. 이 바닥 구간 17년 1월 25일. 자, 실적 부진의 신저가 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때 당시에 게임주들이 다 좋았어요. NC소프트 뭐 이런저런 뭐 호재 뉴스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게임주들이 다 좋은데, 컴투스 지분도 갖고 있죠, 게임별은.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과대하게 뭐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었고, 이때 매매를 해서 진입을 했으면
좋았다는 거죠. 지금 구간에는, 지금은 아직 좀 일러요. 이제 지금 이제 빠진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많이 떨어져요. 왜? 자,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죠. 자, 이 구간에 이제 보세요. 지금 진입하고 악재가 터졌을 때 이 바닥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 매집을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이때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질 때 자, 매도 포지션을 잡는 거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는 팔고 나오는 거고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사서 기다리는 거예요. 관심 가져주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게임빌 같은 경우도 보겠습니다. 자, 게임빌 일단 기업 분석부터 먼저 해볼게요. 지금은 이제 PBR 1.5배인데 그때 당시엔 이거보다 쌌어요. PBR 이거보다 쌌었고 뭐 이제 신작을 지금 하지 않고 있어갖고 무슨 뭐 악재가 있는 것 같은데 보면 그때 당시에 봐도 자, 영업이익률이 무슨 뭐 적자가 없어요. 계속 수익을 보고 있죠. 돈을 계속 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 왜 빠졌을까요? 그 전에 고평가 되어 있으니까 빠진 거예요. 그러면 고평가 되어 있다가 다시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으면 자, 이젠 사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자, 부채 총계 딱 보면 자, 부채 비율이 36%. 그럼 안전성도 우수하죠. 안전성도 굉장히 우수해요. 자, 성장 가능성. 자, 게임주니까 모멘텀 하나만 받으면 신작 하나만 나오면은 매출로 바로 직결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게임 업종 같은 데는 정말 거저먹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게임 회사 같은 데들은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회사들 뭐 철강 회사나 이런 데들 보세요. 설비 투자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근데 게임 하나 개발하는데 돈이 들어간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아이템 몇 개 팔면 돈 좀 뽑잖아요. 게임 좀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자, ROE. 자, 성장성도 굉장히 높죠. 자, 2017년 예상도 이래요. 근데 이런 주가들이 왜 빠질까요? 그 전에 고평가가 되어 있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자, 차트를, 월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를 보면요. 자, 고점이 60, 이거는 옷이 아니고, 게임비. 자, 고점이 195,000원이었어요. 195,000원에서 바닥 43,000원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이 몇 프로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거래량이 확 줄었다 거래량이 다시 늘면서 자, 이때 살짝 반등을 준 거죠. 자, 지금 아직 이제 바닥을 다시 다주고 바닥이 거의 한 2만원 구간대에서 4만원 구간대 이 구간대 거의 바닥이 잡힐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빠진다 그래도 이제 보고 다시 뭐 3만원 뭐 이 구간까지 빠진다 그래도 이제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취할 때는 거의 한 33,000원 구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월봉상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 이제 바닥 구간에 와 있는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매매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지금 모아가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3년, 4년, 5년 이렇게 모아가면 나한테 큰 돈을 안겨줄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보면 그렇게 해서 이 바닥 시점이 어디였나. 자, 1월 25일 17년 1월 25일입니다 17년 1월 25일 뉴스를 볼게요. 아, 17년 1월 25일. 자, 1월 25일 뉴스를 보면 게임빌 뭐 실적 부진 전망의 신저가. 이때 당시가 다른 게임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하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NC소프트 같은 게 너무 비싸서 못 사고 그래서 게임주도 보다가 게임빌을 이제 매매를 하게 된 거죠. PBR도 좋고 보니까 컴투스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비쌌어요 그때. 그래서 매매를 안 했었던 거고. 자, 게임빌이 실적 부진 전망에 신저가를 기록했다. 게임빌은 보면 뭐 전일보다 내린 44,000원. 자, 실적 부진. 바닥에서 실적 부진?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식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6개월 선행한다. 증시 격언에 있죠? 주식은 6개월 선행한다. 자, 실적이 안 좋을 거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구간에, 이 고점부터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 자, 이 구간에 실적이 안 좋을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뉴스가 될 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전저점 이탈을 했죠. 전저점 이탈을 하면서, 이 구간에 뉴스 때려놓고 투매 구간 만들어서, 이제 다 개미들 물량, 마지막 잔여 개미들 물량 받아내고 이제 상승을 시작한 겁니다. 뉴스 딱 터트려 놓고 살짝 올려놓으니까 이제 뭐, 많이 이제 들어오죠. 개미들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음봉 거래량들이 이렇게 많이 없고 양봉 거래량들이 이제 삐죽삐죽삐죽 서 있죠. 그렇게 되면 이 구간에도 끝난 게 아니라는 소리죠. 그렇게 조정받아서 추가 매수 구간을 충분히 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 이제 커뮤니티에서 다른 거 뭐 하느라고 매수할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그렇게 매매를 못 했었고, 자, 이 구간에서 사서 보유를 했다 그러면 자, 단기간 한 달, 두 달, 두 달, 세 달, 세 달 만에 거의 뭐 두 달 반에서 세 달 만에 거의 74% 상승까지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주식은 항상 악재 때가 가장 저렴한 자리를 만들어 간다. 악재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리가 어떻고 기업이 성장성이 어떻고, 자, 이 기업이 비싼 종목인가 싼 종목인가. 자,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는데 빠졌다. 그럼 당연히 사야 된다는 거죠. 주식 투자는 간단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만 발굴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손해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때,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때 보면 음봉 거래량에 대한 그런 양봉 거래량과 음봉 거래량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뒀었죠. 보면 음봉 거래량이 쭉쭉쭉쭉 많이 나오죠. 이때는 음봉 거래량이 거의 안 나왔어요. 하나 걸러 하나 양봉 거래량이 더 많이 터지면서 자, 상승 기조를 이어갔던 거고, 이때 보니까 꼭지 구간에서 음봉 거래량이 자, 많이 출회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음봉 3개 딱 떨어진 구간 보니까 다시 양봉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음봉 거래량이 많이 나오다가 양봉 거래량이 다시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잡아가게 되면 이제 매수 포지션이 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임비 같은 종목은요. 지금 구간부터도 이제 매매를 해서 이제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손절이 없어야 된다. 지금 사서 10% 빠지면 더 사고요. 20% 빠지면 더 사면 돼요. 그리고 올라가면 수익을 챙겨가면서 내려올 때마다 사서 수익을 챙겨서 물량을 모아가면 되는 종목이다. 자, 오늘 제가 종목을 3개나 드렸어요. 자, OCI, 게임빌, 자, 기아차. 이 세 종목들만 운영을 잘해도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냥 시청자분들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기회를 주고 한다 그러면 매매를 해볼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과거 실전 매매를 통해서 오늘 살펴봤고요. 악재가 터지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간단히 그 기업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망할 기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산전수전을 다 겪어온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기아차는 부도위기까지 있었죠. 자, 현대차가 인수를 하면서 기아차가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성장을 해나갔던 거고요. 그런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알고 있고 하다 보니까 기아차가 부채 비율이 거의 없다. 작다. 현대차는 부채가 좀 있어요. 근데 기아차가 부채 비율이 더 작아요. 그런 거를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기아차는 현대의 계열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진들이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이렇게 알아본 종목들 이제 자리가 오면 이제 매매를 하면서 자, 수익 좀 챙겨 가시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악재 뉴스라고 두려워할 게 아니고요. 호재 뉴스라고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OLED주 뭐 이런 지금 고점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내게 아니에요. 더 가더라도 내게 아니라는 거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 가지고 매매를 하다 보면 손해를 볼 확률이 굉장히 작다. 그리고 비중 관리만 잘하고 현금만 잘 이용을 하면서 매매를 하면 손해볼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라는 이야기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빨 톡톡이었고요.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습니다. 추천 마크 클릭해 주시고요. 광고 좀 봐주세요. 내일은 반반인 것 같아요. 장이 좀 눌릴 확률이 있고요.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좀 이어가면 장이 더 눌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비중 확대를 해서 주식을 더 보유를 할 거예요. 그리고 장이 조금 올라간다 그러면 차익 실현을 하면서 현금을 한 40%까지는 만들자.
그리고 이제 투매가 나올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이제 만약에 뭐 북한 리스크라든가 이런저런 FTA 뭐 이런 악재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그런 악재가 나오면서 지수가 만약에 크게 폭락장이 연출이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려서 매매를 할 겁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